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아까 우리가 시험을 같이 봤습니다. 저랑 다 같이 봤는데 이거 원래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촬영이 이제 사정상 이번에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제가 이래저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채점을 한번 하고 나니까 좀 안 되겠구나 이거 열심히 하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채점을 해보니까 저는 어떤 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격자식으로 설명드려서 틀이 있으니까 그 안에 채우기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틀이 좀 잘 안 갖춰지신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시간이나 양배분 때문에 손해를 애써서 써주셨는데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잡아도 어느 정도 이제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오늘부터는 시험을 저랑 같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보는 걸로 하겠고, 그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같이 했었고요. 30분 메모하고 1시간 반 동안 시험 보는 거 그 체크해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각 죄명별로 시간 나눠가지고 10점에 9분씩 딱딱 나눠가지고 제가 넘어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시험을 같이 봤어요. 혹시 인터넷으로 들으신 분들도 그 시간에 딱 맞추셔가지고 계산하신 다음에 그걸 맞춰갖고 보는 연습을 이번에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답지를 채점을 했는데, 그 면담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답지 저번 주에 체크한 거 보시면은 수업 끝나고 저 잠깐만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체크하신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오늘 끝나고 잠깐 와주시고요. 여기 잠깐 잡아주실 수 있나요, 조교님? 이쪽에? 예. 여기 제 연락처 있고요. 면담 일정이 이렇게 잡혔거든요. 9월 30일 날 7시부터 12시, 19시부터 23시까지, 10월 1일 수석 당일 날 7시, 9시, 14시에서 16시까지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장소나 이런 건 좀 섭외하고 있으니까 추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나 K2반이나 아니면은 스파르타 5.0 아니신 분들 계시면은 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전화든 아니면은 저기 일정이 되는 잡아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 나누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신청을 해주시고요. 예, 먼저 채점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채점 결과거든요. 보면은 3, 4, 5, 6, 70 이렇게 있는데 지금 50점에 한 90% 이렇게 있어요. 50점에. 그리고 60점대 조금 계시고 70점대는 거의 안 계세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시간 모자라시거나 좀 늦게 오신 분들 몇 분 계시고.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럴 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신림동에서 50점대 이렇게 몰려있자고 지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도약을 한번 딱 하셔야죠. 도약을 딱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직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뭐랄까 물의 온도를 좀 올리고 있다, 끓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력 상승에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채점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푸는 거예요. 다시 푸는 거. 했던 거 우리가 문제 풀 때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했던 거를 다시 풀 때 실력이 늘어요. 다시 풀 때. 우리 헬스 할 때도 운동하고 나서 쉴 때 이제 근육이 붙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게 다시 풀어봐야 돼. 다시 풀어봐야 돼. 저번 주에도 언뜻 말씀드렸어요. 시간 구애받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문제 풀었듯이 하나하나 줄까지 계산해가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밀리기도 하고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다시 풀어보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채점하고 다시 푸는 걸 여기서 할 테니까요. 일단 다음 주 토요일 날 3회 강의 때는 했던 거 우리 두 번 중에 한 번 다시 풀겠습니다. 다시 풀겠고, 오늘 했던 거는 아무래도 같이 풀었으니까 조금 점수가 오를 것 같으니까요. 아마도 첫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풀 것 같아요. 왜 다시 푸느냐? 다시 안 풀 분이 안 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시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들어요. 여러분들 불안해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 변심만 해도 지금 9개인데 하나 갖고 붙잡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하나라도 깊게 풀 때 실력이 들어요. 다시 풀 때 실력이 들어요. 그거는 너무 확실하니까 그 불안감 갖지 마시고 괜히 이렇게 그 노력을 분산해가지고
어느 임계점을 넘지 못하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거를. 그 기회를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 드립니다. 그때도 이제 시간 재가지고 같이 풀고 어느 정도나 자기가 실력이 향상되는지 그걸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저번 시간에 자료 드린 거랑 이제 풀었던 거 예시답안 같은 거 다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준비해서 오세요. 준비해서 오시고 딱딱 시간 맞춰가지고 만점에 가까운 답안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서 오세요. 그거를 연습하는 시간은 다음번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회 얘기지만은 우리처럼 이렇게 대규모 이제 학원 말고 소위 말하는 변시의 소수지도반 그 소수 정예로 이제 과외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비슷하게 많이들 해요. 그래가지고 변시 기출이나 아니면 모고 같은 거 양을 줄여가지고 엄청 돌려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그게 어쨌든 특히 형기록에는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제 좀 내드리겠습니다. 이 맨 처음에 보내드렸던 이 형사기록형 문제풀이 방법 일반 요거랑 오늘 이거 판서한 내용 추가 자료로 이제 갈 거거든요. 나갈 건데 이 내용 숙지하셔가지고 제가 뭐 쪽지 시험 같이 이렇게 빈칸해서 드릴 테니까 채울 수 있도록 좀 숙지해서 오시는 거 다음 주 토요일까지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 답을 이제 채점을 해봤는데 그 틀이나 이제 풀이 구조 같은 경우가 너무 좀 빈약해서 그냥 이게 판례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 그거 던지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점인 누락이 일단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어요. 왜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점수를 왜 줄래도 줄 수가 없다 이런 게 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기록형 풀이부조 개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숙지하셔가지고 빠뜨림 없이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일단 우리가 형사기록형이라고 하면은 뭐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리는 거예요. 공소장 기재 공소 사실. 딴 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불고불리 원칙이잖아요. 우리가 검사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만 O냐 X냐 이거를 다투는 거죠. 우리가 변호인이니까 이건 아닌 쪽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야겠지만은, 그래서 공소장 기재 공소 사실을 보면 또 정형화돼 있어요. 이게 갑 플러스 을 이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저번에 봤던 우리 육해변식 기준으로 볼까요? 갑이 특가도도 있었죠. 무고 있고 공직 있었죠. 을만 한 거는 부수법 이게 있었죠. 그리고 갑과 을 같이 한 게 특경사기 이렇게 있었죠. 대충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그 공동범행에서 꼭 보면은 증거능력, 증명력 다 나오죠. 예외적인 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뭐 전담무죄나 아니면은 전담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이런 쟁점들이 많죠. 대충 봐도 이게 나오잖아요. 예외는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축소 사실로 들어가서 뭐 유죄가 나왔었죠. 하여튼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이 공소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진짜 이렇게 그렇다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소 사실 자체로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소 사실 자체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죄명에 이제 증거 능력 있는 증거, 없는 증거, 그리고 부족 증거 이걸 다 써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례형이 아니에요. 사례형이 이게 각각 그 죄명별로 분리되어 있는 그 사례형이 아니에요. 이게 통으로 하나예요.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어떤 연결 관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점수도 이게 훨씬 높잖아요. 높고 이건 뭐 죄명별로 10점, 5점, 5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공소사실 자체로 일단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겠죠. 공소사실 자체로 파악하는 그 쟁점이 뭐가 있나요? 세 가지 정도 있죠. 면소, 공소기각, 그리고 전담문제 요거 있잖아요. 면소는 뭐가 있나요? 확정 판결 있고 시효 완성 있고 이거 거의 이게 대다수죠. 그리고 공소기각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이거 뭐 2호인지 5호인지 6호인지는 뭐 공소제기 전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그리고 전담무죄 이렇게 있죠. 일단 면소부터 한번 볼까요? 면소는 확정 판결 기판력이 기존에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미쳐가지고 면소가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6대 그 쟁점이었죠. 그러면은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왜 미치느냐, 왜 미치는지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동일사실, 두 번째 포괄일제, 세 번째 상경,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당수 한 60% 이상 답안들이 이 명예훼손 공소 사실은 기판력이 미친다. 그래서 면소 확정 판결에 효력이 미친다. 그러고 땡이에요. 왜 기판력이 미치는지를 써야죠. 최소한 논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동일사실처럼 쓴 경우도 있어요. 동일사실처럼. 동일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동일사실은 날짜가 똑같아야지 이게 동일사실이잖아요. 사실. 행위가 동일하다. 근데 이 사실은 이 사실과 뭐 동일함으로 뭐 미친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번에 이제 공소기각 관련해서 친고죄나 반의사불고죄, 가끔 친상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고죄 제가 이렇게 두 문자는 따드렸지만은 두 문자가 안 외우셨다고 하면은 조문이라도 보셔야죠. 확실히. 오답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문 보시고 친고죄, 반의사불고죄. 그리고 의외로 구수법에서 반의사불고죄 나왔는데 2호로 쓰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2호로. 공소기각 전에 지금 한 게 아니죠. 공소기각 이후에, 공소 제기 이후에 지금 처벌불허 이사표시가 있으니까 6호로 가야 되는데 의외로 2호가 많아요.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 부분 파악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전담문제죠. 전담문제가 뭐죠? 전담문제가 뭐죠?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기재만 봐도 이건 무죄라는 거죠. 공소장 기재만 봐도. 공소장 기재만 봐도 무죄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죠? 공소장 기재를 봐도 이제 구상요건 해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이제 전담무죄인지 아닌지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사기 같은 경우에는 기망이 있고 처분행위가 있고 그래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자기가 취득을 해야겠죠. 횡령은 뭐죠? 보관자의 지위가 있느냐. 배임은 뭐죠? 사무처리자의 지위가 있느냐. 공갈은 뭐예요? 공갈. 공갈 한자 아시나요? 공포할 때 공자에 꾸짖을 갈자예요. 그러니까 폭행 협박으로 꾸짖어가지고 빼앗는다. 빌공짜 이게 공갈빵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폭행 협박으로 이제 재물이나 재산 이익을 가져오는 건 이런 구성요건 해당성이 일단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전담문제 같잖아요. 그러면 판례가 예를 들어서 오늘 푼 거 이게 기망에 해당하는가? 아니면은 육회번시 같은 경우에는 이자 4억 플러스 1억인데 그 1억이 진짜 처분행위를 한 걸까? 아니었죠. 4억은 돈을 진짜 가져왔지만은 1억은 4억 주면 1억 더 줄게 하는 기망이었죠. 기망.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 요건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두고 있으면은 그 구체적인 판례가 떠오르지 않아도 여기에 맞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횡령 같은 경우 오늘 보관자가 있다.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왜냐하면 둘 사이 현채권 양도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 요건에 맞춰 쓰셔야 돼요. 그냥 판례 떠올라서 쓴다. 이건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꼭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판례는 물론 많이 학습을 해야겠지만은 기본적인 이 구조 안에서 판례가 나와야지 어떻게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러면은 면소, 공소기각, 전담무죄가 있다 나온다고 하면은 원래 여기서 끝나는 거죠. 죄가 되나 안 되나 그 증거를 살펴볼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죠? 여기서 있죠. 전담무죄에서
축소사실. 축소사실이 있으면은 이게 드디어 일로 넘어가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특법 특가도주였는데 교특법으로 축소사실이 인정됐죠. 그럼 다시 한번 돌아서 이런 사유가 있는지 봐야겠죠. 그게 통과되면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구조를 파악하시고, 그럼 축소사실의 힌트가 뭐냐? 축소사실인지 뭔지 모르겠다. 일단 특별한 범죄, 특수 뭐 들어가면은 축소사실이겠거니 생각을 하셔야겠죠. 제가 드린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세부쟁점이 나와요. 세부쟁점이. 뭐 중앙선을 넘었네, 안 넘었네, 이런 거. 그리고 피해자와 승낙했다. 오늘 있었죠. 아니 왜 굳이 뭐 이렇게 세부쟁점이 나오냐? 교특법이에. 그리고 처벌불원 이사. 그리고 폭행 협박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온다 하면은 큰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범죄가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힌트겠죠. 이런 팁으로 어느 정도 가름을 타시는 것도 상당한 방법입니다. 그 왜 그러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교특법 위반 있잖아요. 육해변시에서 교특법 위반, 죄송합니다. 교특법 위반이 아니라 특가도주. 특가도주가 인정되지만 교특법도 검토하는 분 많이 계세요. 그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이제 성립이 안 되죠. 특가도주만 인정되면 교특법은 흡수되잖아요. 자료에 나왔듯이 흡수되는데 왜 굳이 교특법을 검토하겠어요? 축소사실로 갔어야겠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가 비슷한 배점이 있는데 하나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또는 뭐 특가도주만 검토하고 일로 안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이런 구조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넘어오시는 게 좋다. 그거를 꼭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공소사실에서는 넘어왔어요.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후담 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제 드디어 죄가 되나 안 되나를 진짜 파악을 해봐야겠죠. 진짜 죄를 저질렀나. 이 말씀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전담무죄, 후담무죄를 헷갈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전담무죄, 후담무죄. 특히 어디에서 그랬느냐. 그 공집 있잖아요. 공무집행방해. 협박이 아니다.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인데 밀접한 관련이 없어서 협박이 아니다. 근데 그거는 이런 이제 증거 자료를 제시해가지고 진짜 네가 협박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잖아요. 했는데 그것만으로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게 전담무죄로 가야죠. 의외로 후담무죄 그렇게 쓰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거를 일단 딱 갈라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일단 이렇게 넘어왔죠? 넘어왔으면은 일단 배점이 높아진다. 충분히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온 죄만 증거 능력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증명력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도 어느 정도 논증이 필요합니다. 증거 능력 있냐 없냐, 증명력 있나 없냐, 그거를 왜 검토하겠어요? 왜 검토했어요? 진짜 네가 했냐 안 했냐를 따지기 위한 거죠. 당연한 것 같은데 그냥 증거 능력 쭉 던지시고 증명력 신빙성 없다 쭉 던지시고 그냥 마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게다가 육해변시 같은 경우에는 성명사항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성명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라는 건데 그거를 목차에도 안 쓰시고 결론도 안 쓰시고 그냥 하니까 점수가 나갈 수가 없어요. 최소 점수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증은 꼭 필요하다. 사례 연구와는 약간 다른 논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구성요건 해당성이 나오는 거죠. 구성요건과 고의가 여기 기록형에서는 거의 같죠.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는 걸 알면서 했느냐 거의 이런 문제죠. 한번 볼까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망, 인과관계, 즉 처분행위죠.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느냐, 즉 편취의 고의가 있느냐, 이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육해변시에는 성명까지 해줬습니다. 이 편취의 고의를 직접
보통은 직접 이 얘기를 하겠죠. 고소장 같은 거 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는 변제 자력이 하나도 없었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죠. 그래서 편취 고의가 있느냐를 따져보는데 유키번 시에는 친절하게 성명했어요. 성명을 했습니다. 동업 계약을 인식했는가, 수고비를 요구했는가, 범행 수익을 배분했는가. 요거를 왜 따지는 거죠? 결국은 편취의 고의가 있느냐, 사기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었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이거대로 제목을 쓰시고 결국은 거기에 맞춰서 결론을 내셨어야 돼요. 그 마지막 글자까지 그래서 동업 계약을 인식했다고 인정됩니다. 수고비를 요구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글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특수강간이라고 해보죠. 특수는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는 있었지만은 범행과 상관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줄도 몰랐다.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후단 문제겠죠. 그런 이제 사정을 따져서 증거 자료를 따져가지고 이거 진짜 범행을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를 했는지 아니면 범행과 상관없이 휴대를 하고 그냥 갖고만 있었던 건지 이걸 따져서 고의나 구성 요건을 탄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공동하여는 동기동장, 동일기의 동일장소, 합동범 여기 뭐죠? 이거 특수관계 합동, 시간 장소 협동관계, 그리고 공동전범은 기능적 행위지배, 상호 범행을 인식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 역할을 분담하여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따지는 거죠. 그 구조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증거 능력으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그 큰 틀 안에서 여기서 증거 능력 없고 이건 날리고 증명 능력 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나오겠죠. 진짜 간음을 했느냐 아니면은 간음을 했다 그러면 혹시나 동의한 것은 아니냐. 이런 걸 이제 증거 자료로 따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저것까지 이제 갔다고 치고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다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증거로 진짜 저런 게 인정이 되느냐, 범죄가 범행이 인정이 되느냐 이걸 따져야겠죠. 그러면은 증거 능력 없는 증거도 사실 매번 똑같아요. 매번 똑같아. 그리고 배점이 너무 높아요. 아시겠지만은.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기록형 풀 때 공부할 때 이것만 맨날 봤어요. 맨날 시작할 때마다 기록형 시작해야지. 그럼 증거 능력 없는 증거만 딱 보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모순된 진술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거 쓰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상 점수도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별로 점수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구성요건 해당성에 맞춰가지고 쓰면은 또 맞는 것도 있고 조금 틀리는 것도 있고 뭐 비슷하게 맞는 것도 있고 하면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막아놓고 이런 데서 정확하게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데서. 근데 이런 이제 틀이 좀 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가르마가 안 타진다고 해야 되나? 딱딱 분류가 안 돼가지고 이런 거는 뭐 반바닥씩 쓰시면서 여기 이것도 반바닥인 거 이것도 다 해가지고 그럼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 한번 볼까요? 증거 능력 없는 증거. 뭐 했죠? 진술 증거 있고 비진술 증거 있죠? 대개 우리가 나오는 게 진술 증거 뭐 있어요? 사경 피신. 이거는 뭐 내용 부동의하면은 자기 거든 뭐 남의 거든 내용 부동의하면은 이제 증거 능력 날아가는 거. 312조 사망. 검찰 피신, 검사 피신. 312조 1량 참고인 진술요서 312조 사항. 진술서 또는 녹음 파일. 이거 313조, 314조죠. 그리고 참고인 진술조서랑 진술서 같은 경우에는 314조까지 꼭 판단을 해줘야 되죠. 314조까지. 말씀 아시겠죠? 그리고 뭐 공범 검찰 피신은 요 참고인 진술로 들어가고 뭐 경찰 피신은 사경 피신으로 312조 사망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아실 거고. 그리고 보통 전문 진술에 꼭 나옵니다. 꼭 나와.
근데 의외로 전문지술이 많이 빠졌어요. 꼭 나오잖아요, 우리. 들었다. 네? 뭐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오늘은 또 제전문까지 나왔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들었다. 그렇죠. 들었다는 게 이런 데에 써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죠.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 판례에 따르면은 이 316조 그리고 이 조항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죠? 보통 이제 전문지술이나 재전문지술은 법정지술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전문지술은 뭐뭐를 하는 것을 들었다. 재전문지술은 들은 것을 들었다. 그렇다는 거. 다만 주의할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나병녀가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김갑동이 저한테 쟤는 사기꾼이야 라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는 모욕을 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지술인가요? 아니죠. 전문지술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것을 들은 것 자체, 그게 의증사실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욕하는 사실을 들은 것 자체가 의증사실이니까. 그게 의증사실이기 때문에 전문지술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진술증거가 아닌 경우에는 뭐 물적 증거가 다 있을 텐데 체포, 구속, 압수수색, 뭐 인적 증거든 물적 증거든 위수증이 다 나오죠 여기서. 그리고 뭐 체포, 구속이 위법해서 거기에 따른 2차 증거. 뭐가 있죠? 위법한 체포로 인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했다. 이런 거. 그리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이게 바로 2차 증거죠. 거기에 또 뭐 써야 되죠? 판례 써야 되죠. 독수독과의 원칙이랑 그리고 인과관계 희석단절이 인정되는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은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서 2차 증거도 위법수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걸 쓰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미 제출한 거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 전형적이잖아요. 전형적이잖아요. 이거 빠뜨리지 않고 쓰실 수 있을 정도로 단 한 번만 깊게 외우세요. 깊게 한 번만. 이해를 하시고 손으로 외우신다기보다 이해를 하시고 한번 외우시면은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 요 조문 하나하나, 판례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신조서는 312조 사망이 전용돼서 당해 피고인이죠. 당해 피고인.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지 증거 능력이 있다. 근데 이런 문구가 빠져 있어요. 항상 보면은 답안을 보니까. 공동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왜냐면 지금 갑을이 있고 을 지금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이걸 판단하고 있는데 갑 사견 피신의 증거 능력을 이걸 인정할 건가 말 건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당해 피고인인 을이 내용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죠. 공동 피고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쓰는 게 아니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몇 조죠? 몇 항이죠? 312조 4항이죠? 근데 여기서 진정 성립이 두 가지로 갈리죠? 뭘로 갈리죠? 공범이냐 아니냐.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으로 갈리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어떻게 성립 인정하면 되나요? 그냥 인정해도 됩니다. 그냥 공판정에서 성립 인정은. 근데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작물이죠. 작물죄. 그렇죠. 작물죄. 꼭 공범 같잖아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작물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으로서 선처하고 나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야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 두 가지.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저걸 다 날리고 나면은 증명력이 나오죠.
그러면은 보통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들이 뭐 이제 뭐 CCTV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진술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눠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별로 나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람별로 나눠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강간을 당했다는 여자 그리고 그걸 같이 강간했다고 주장하는 공동 피고인,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죠. 그리고 그 여성의 말을 들었다는 또 다른 증인 이런 걸로 각각 증명력을 탄핵해서 하나의 노동사실, 즉 간음을 했냐 안 했냐 이걸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사람별로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사람별 또는 증거별. 그리고 쟁점별로 쓰는 경우가 있죠. 저번에 우리가 풀었던 육해변신은 쟁점별로 썼어야 했죠. 왜냐하면은 수익 배분이 있었느냐, 뭐 수고비를 요구했느냐, 아니면은 동업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이게 성명상에 딱 나왔었죠. 이런 경우에는 다소 증거가 여기서 겹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쟁점별로 작성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것이 맞겠죠. 결론을 꼭 내야 됩니다. 왜냐 결론을 꼭 내야지 점수가 나오죠. 이 증명력이 없다 이렇게만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증명력이 없을 수가 있나요? 증명력이란 게 증명력은 이제 높다 낮다가 있는 것이지 뭐 신빙성이 크다, 신빙성이 작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는 건 증명력이 없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꼭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구조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숙지하고 나시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시간 배분이랑 양 배분입니다. 양이야 조금씩 남으니까 큰 상관없는데 시간 배분을 꼭 하셔야 돼요. 시간 배분 큰 문제부터 풀고 시간 배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시간 배분 우리가 이따 채점을 같이 해보면은 어느 정도 점수다 이런 감이 살짝 오실 거예요. 오시면은 대충 시간을 이렇게 나누시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성폭법 위반, 아청법 위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증거 능력 뭘 입증할 건지 하고 뭐 얘기하고 증거 능력 싹 검토하고 증명력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거부터 써야 돼요. 그거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런 키워드 빠뜨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개괄적인 구조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는 우리 1분만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